우리 지난 영상에서 유학을 가서 영어 공부 망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혹시나 그 영상 보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여기에다가 제가 카드 걸어 놓을 테니까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비싼 돈을 들여서 유학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유학생 부럽지 않게 영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유학을 가는 이유가 오로지 영어 공부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뭐 학위를 딴다든지 아니면 내가 취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언제나 그 유학에는 존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영어 공부에 관련된 시점에서만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합니다. 영어 노출의 극대화예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외국에 나갔을 때, 유학을 갔을 때 우리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말하자면 좀 반강제적으로 많은 영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론 뭐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도 그냥 카톡으로 우리나라 친구들이랑 우리나라 말로 대화하고 맨날 네이버 가서 우리나라 뉴스 보고 뭐 유튜브에서도 우리나라 예능 채널만 보고 이런 친구들 많아요. 그러면 영어 안 늡니다. 쉽게 유학 가서 대학생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3-4시간은 내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고, 뭐 친구들이랑 과제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내가 영어 듣고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없는 영어 노출들이 꽤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 관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영어 노출을 늘려주면, 그러면 유학 갔을 때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영어 노출을 늘릴 수 있냐? 자, 매체들을 활용해야죠. 뭐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유튜브 너무 좋고요. 넷플릭스도 있고요. 그리고 Audible이라는 그 오디오 북을 우리가 이렇게 구매해서 들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뭐 오디오 북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원서를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영어로서 소비를 해주는 거죠. 포인트는 근데 뭐다? 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어로 된 컨텐츠를 실전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실전의 마음가짐은 뭐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자막 끄세요.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그 영어로 만들어진 컨텐츠의 것들을 보시고 거기 자막 끄세요.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자, 유학 가서 내가 학교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내 앞에서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손 들고서는 선생님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다른 학생들 많은데. 그런 맥락에서 유튜버가 됐든 넷플릭스가 됐든 어더블이 됐든 지금 당장 안 들려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실전인 거야. 그런 맥락에서 자,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고 나의 전반적인 영어의 노출의 양을 이만큼 늘리는데 의의를 두고 이런 매체들을 활용해 보는 거죠. 얼마나 그 양을 늘려야 되냐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할 때 고등학생 때 그리고 대학생 때 제가 필수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당했던 영어의 노출의 시간을 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미니멈 8시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자, 물론 우리나라에서 영어 노출 하루에 8시간 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어느 정도면 됩니까? 자, 8시간입니다. 8시간을 목표로 되는 대로 영어의 노출의 양을 늘려보세요. 두 번째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요,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영어의 수단화예요. 영어를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에서도 제가 좀 강조를 한 것처럼 유학을 간다 그러면 물론 이제 어학연수라는 거는 그냥 영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외국에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유학이라고 부르는 거는 학교 다니려고 뭐 배우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갖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서 살짝 벗어나서 영어가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쓰는 구조, 상황을 만들어주면요. 똑같은 것을 공부해도 지금 당장 내가 이걸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그런 실전
밀착형으로 이런 단어 없어요. 없는데 그냥 제가 만들어낼게요. 자, 실전 밀착형의 스타일로 영어를 공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냐. 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뭐가 돼도 좋으니까 이제 정말로 유학생 뺨 때리게 공부하려면 영어에 대한 노출을 한 8시간 정도까지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영어 노출을 끌어올려야지 하고서 8시간짜리 유튜브 영상을 찾다 보면요. 이게 또 신기한 게 그 주말에 집에서 놀면서 유튜브 보면 24시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 노출 향상을 위해서 내가 유튜브를 봐야지 하면 되게 볼 게 없거든요.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얘도 마음에 안 들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도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이 돼도 좋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뭐 전공과 관련된 것도 좋아요. 뭔가를 배운다. 영어 공부가 내 목표가 아니라 영어를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배운다라는 목표점을 하나 찾고 그것에 집중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보자면 자 이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고 싶지만서도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영상 보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자, 뭐 카메라 만지는 법도 알아야 되죠. 편집하는 법도 알아야 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워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검색하더라도 우리나라 말 콘텐츠가 아니라 영어로 된 콘텐츠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들 많잖아요. 뭐 이제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내 사진 조금 더 예쁘게 뽀사시하게 편집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포토샵을 배우고 싶은데 포토샵 그것도 영어로 검색해서 영어로 된 콘텐츠로 찾아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하나 특히나 이게 배우는 거면 좋아요. 그런 거를 정해놓고 그 배우는 과정 자체를 다 영어로 해간다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영어 노출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단순히 영어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실전 밀착형에 가까워지는 것과 함께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또 뭔가를 공부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말하자면 유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인 건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요.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당연한 거지만 이거 전혀 광고비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skillshare.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거기 가시면요. 비싸지 않을 거예요. 한 달에 한 10불 정도 뭐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시면 진짜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영어로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는데 영어를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유튜브 편집, 뭐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뭐 우리 마당에서 당근 키우는 방법 이런 거 다 있어. 원하는 걸 그냥 누군가가 다 설명해 준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활용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어민 친구 사귀기가 남았어요. 그리고 먼저 인정하고 나갈게요. 외국에 나가면 원어민 친구 사귀기가 우리나라에서 원어민 친구 사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어쨌거나 거기 가면 원어민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원어민이 요즘 뭐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회사 여기 홍대 쪽 가까이에 있는데 걸어다니다 보면요. 원어민 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외국인 분들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무작정 다가가서 Hey, do you want to be my friend? Nope. 그 대신에 자 많은 그런 외국인 분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을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발품을 팔 것도 없이요. 손가락 품을 파시면 그런 어떤 language exchange라 그러죠. 언어 교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공짜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조금 이제 돈을 낸다 그러면 뭐 화상 영어라든지 전화 영어 같은 것도 물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실질적인 원어민과의 어떤 그런 대화라든지를 통한 친구 사귀기.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건 사실이나 그것도 요즘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진 게 맞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거 사이트가 있으니까 가보세요라고 콕 집어서
제안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료 사이트를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무료 사이트를 추천드리기에 실제로 제가 가서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나중에 제가 가서 한번 해보게 되면 그거는 100% 리뷰 남길 텐데, 지금 영상을 아니면 우리 피디님이 갈까요? 헛소리 하지 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직접 그래도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꼭 해보세요라고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를 좀 구하겠고, 그 대신에 제가 요 디스크립션에다가요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실 만한 키워드 몇 개는 좀 적어 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지금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거 있죠. language exchange라고 영어로 적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영어 언어 교환 같은 거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검색해 보시고, 그러면 거기서 카페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올 거고, 거기서 사실 한두 번만 클릭해 보시면 이런 공짜 앱도 있고 이런 사이트도 있고 이런 모임도 있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기회는 충분하다, 내가 할 의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구나라는 정도의 어떤 그 정보는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유학생 부럽지 않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려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역시나 밑에 댓글로 남겨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